안녕하십니까. 김정구 GTV입니다. 러시아 동부전선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동부전선에서는 기를 쓰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기도 했죠. 부울레다르를 점령해서 유리한 요충지를 확보했고요. 수도 키이우에 계속 미사일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격전지인 포크로브스크 전선도 러시아군은 공세를 계속 강화하면서 우크라이나 방어선으로 좁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군이 7km 이내까지 진입했다고 하면서 기반 시설의 60%가 파괴됐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장거리 타격 제한을 풀어달라고 미국에 강력 요구하는 주장도 여기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우크라이나 전선은 치고받기 상황이 쿠스크 본토 공격인 9월 초부터 한 달이 넘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현지 시간 7일에는 러시아군 전투기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향해서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을 3발 발사했죠. 키이우 포스트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쯤이죠. 출근 시간이었는데요. 키이우에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이나 학교로 향하던 중에 킨잘 미사일 2발이 상공으로 날아들었다고 합니다. 공습 사이렌이 울려 퍼졌겠죠. 요격 파편으로 인한 다소간의 피해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킨잘 미사일. 이 미사일은요, 러시아 중서부의 니즈니 노보고로드주 사바슬레이카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미구 31 전투기죠. 세대가 인근 탐포 부주 상공에서 3발을 발사했다고 키이우 군정수반 세르게이 포프코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보도했습니다. 미사일을 모두 요격했고 파편 일부가 시내 3곳에 떨어졌다. 큰 피해는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킨자를 요격한 방공 무기는 미국이 제공한 패트리어트였다고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겨울철을 앞두고 러시아 본토의 에너지 시설을 연일 공격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AFP 통신에 따르면 보로네시주 보리소글 레브스크 군 비행장에 있는 유류 저장 탱크 그리고 러시아의 항공 연료 저장 시설과 무기고들을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엊그제는요, 10일이죠. 러시아 아리게야 공화국에 있는 칸스카야 지역의 군 비행장에 대한 공습이 있었습니다. 성공적으로 공습했다고 우크라이나 참모총장이 10월 10일 확인했습니다. 아리게야 공화국 당국이 이날 아침 드론 공격을 보고했는데요. 러시아 텔레그램 뉴스 채널 아스트라에서는 같은 날 아침 비행장 근처에서 발생한 폭발에 대해서 같이 보도했습니다. 이 비행장은요, 공격 당시 57대 전투기, 훈련기, 헬리콥터, 수호이 34, 35, 또 미르 8 헬리콥터 등이 계류 중에 있었다고 우크라이나 보안국 소식통이 키이우 인디펜던트지를 통해서 보도했습니다. 이 칸스카야 비행장은 러시아 272 훈련 항공 연대의 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드론 공격에서도요, 양측의 의도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전쟁 의지를 꺾어야 한다는 데 목적이 있죠. 그래서 민간인 밀집 거주 지역의 파괴, 그리고 에너지 시설의 공격에 목표가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 측은요, 드론 공격을 러시아 미사일, 또 러시아 드론, 그리고 전투기의 발진을 못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비행장과 유류 저장 시설을 집중적으로 공격한 데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 러시아가 동부전선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전쟁이 점점 과열화되고 있다고나 할까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를 향한 진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로서는 쿠르스크를 점령당했으면서도 의외로 격전지 동부전선 도렌츠크에서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빼앗긴 쿠르스크보다 동부전선에 더 치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의 분석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ISW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쿠르스크 본토를 점령당한 러시아로서는 쿠르스크에 매달리기보다는
포크로스크에 더 공격을 강화함으로써 애써서 러시아가 공격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신호를 국내에 보낼 필요가 있다는 전략입니다. 쿠르스크 점령 이후 국내 혼란 또 반전 여론 분위기가 존재할 수밖에 없죠. 전쟁에 대한 회의, 이것이 누적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요.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쿠르스크 수복에 치중하기보다는 공격의 고삐를 쥐고 있는 동부 전선에 두면서 러시아가 계속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국내 여론의 눈치라고 할까요? 이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쿠르스크는 잠시 접어두어도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곧 탈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분석을 뒷받침해 주듯이 영국 국방부 정보국이 현지 시간 7일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본토 쿠르스크 침공을 막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지난달 최다 사상자를 냈다. 하루 전상자 평균 1,270명, 지난 5월 최고 기록 1,262명을 넘어선 최고 기록을 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동부전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국은 이와 같은 사상자 증가율은 하루키우와 쿠르스크 작전을 포함한 전장의 확산과 전선에서의 공격력 상승 때문인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이런 규모의 러시아군 사상자 폭증은 결과적으로 러시아 내부의 지도층의 혼란과 반 푸틴 여론 형성에 있어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분명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와 같은 높은 사상률은 우크라이나의 방어 진지를 압도하기 위해서 보병 다수의 목숨을 희생시키는 러시아의 인해 전술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존 포우맨 모스크바 주재 전 영국 국방부관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약점을 찾아 계속 병력을 갈아 넣을 것으로 예상한다. 매우 암울한 상황이다. 라면서 러시아가 겨울이라고 해서 공격 태세를 멈출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드론 공습이 빈번해지고 있지요. 현지 시간 7일이죠. 장거리 드론으로 크림반도 석유 저장고를 공습했습니다. 크림반도 흑해 연안의 페오도시아에 거대 석유 저장고가 있는데 여기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현지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죠. 크림반도 현지 관리들을 인용해서 페오도시아 지역에서 큰 폭발음이 일어났고 이에 이어서 연료 탱크에 불이 났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런 연료 탱크에 불이 나면은 이 소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타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자국 방공부대가 크림반도 영공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21대를 파괴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습이 있었다는 반증이죠. 이어서 현지 시간 9일에는 러시아 서부 브리안스크 지역에 무기 저장고를 공격했다고 우크라이나군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성명에서 이 무기고 안에 공중 투하식 유도 폭탄, 북한에서 인도된 미사일, 포병 무기들을 포함한 각종 탄약이 보관되어 있는 이 거대한 무기고를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리안스크 당국은 무기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지역의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렉산더 보고마즈 브리안스크 주지사는 텔레그램에서 러시아 군이 밤 사이에 드론 24기를 요격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또 지난 5일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죠. 러시아군이 자국 스텔스 기능을 갖춘 드론 시제기를 시험했는데요. 이것을 러시아 스스로 격추시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군 전투기가 자국의 스텔스 드론 시제기, 그 시제기 이름이 수호의 S-70 오트니크 헌터라는 별명을 가졌는데요. 이것이 비행하고 있는데 미사일이 날아들어 이 드론을 격추시켰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현지 시간 5일 보도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온라인에 공개된 영상에 해당 드론이 러시아 전투기가 발사한 미사일에 요격당해서 추락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러시아군 전투기가 자국의 스텔스 드론 시제기를 격추시키는 장면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네, 서방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발적인 사고라기보다는 의도적인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전선 근처에서 이 드론을 시험 비행했는데요. 비행 중에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미사일로 격추시켰을 가능성이 크다고 서방 측이 추정했습니다. 영국 싱크탱크인 왕립 합동군사연구소의 저스틴 브롱크 수석 연구원은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의 자체 격추는 놀랍도록 부끄러운 실패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그들이 전선 근처에서 시험 비행을 한 것이 분명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선 가까운 곳에서 시험하다가 오류가 생겼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국방위원회는 러시아군이 격추시킨 S-700 드론의 잔해가 도네츠크 지역에서도 우크라이나 통제 아래에 있는 지역인 코스티아 니우카 인근 지역에 떨어져서 주택 여러 채를 파손시켰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영상을 확인해 본 결과 날개폭이 20m에 달하는 거대한 드론이죠. 정찰, 정밀 타격 용으로 러시아군의 군 현대화 계획 일환으로 추진됐던 스텔스 드론이 판명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공하면 대량 생산을 계획하고 있던 비행체로도 알려졌습니다. 드론 장치의 오류일지, 컨트롤러가 오작동일지 어쨌든 드론과 통신 두절로 우크라이나 영내 추락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격추해 버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잔해는 우크라이나 통제 지역에 떨어져서 무인 드론의 정체가 밝혀졌죠. 엄청난 크기의 스텔스 드론으로 공개됐습니다. 다음은 러시아 유명 군사 블로거 이고르 기리킨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인물로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그를 체포하기 위해서 10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군부에 대해서도 군사작전을 제대로 못한다고 러시아 정부의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혹평을 했죠. 그래서 1년 전 극단적 민족주의 성향으로 인해서 연방보안국에 체포되어서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이고르 기르킨, 이 사람은 감옥에서 당국에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미래에 대한 암울한 전망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는데요. 이것을 투옥된 이후에 그가 나오면서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의 말에서 거품을 뺀 러시아의 실상을 한번 엿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이렇게 러시아의 현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모든 것은 나쁘다. 트럼프에 대한 배팅도 별 효과도 없다. 실제로 우리의 힘의 상당 부분은 부풀려진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제 전쟁의 필요성은 우리 군산업복합체의 역량을 훨씬 초과하고 있으며 전쟁은 오래전에 새로운 무기의 모든 비축량을 먹어치웠거나 또는 먹어치우는 것을 끝내고 있다. 전쟁은 이미 주요 훈련된 인적 자원을 흔적도 없이 먹어치웠다. 2년 반 동안 마치 끝이 없고 고갈되지 않는 것처럼 소모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소모되고 있다. 이러한 얘기를 썼습니다. 전략은 완전히 부재에 가깝고 질적으로 가장 낮은 전술은 이미 우리의 전략 전술면에서 완전한 교착 상태에 빠뜨렸다. 서방보다 질적으로 진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또 2년 반 전에 장기전이 될 수 있다는 예측도 못했다. 지금도 못하고 있다. 모든 VIP 직책을 맡은 인물들이 국방부를 제외하고 놀라울 정도로 아직 그 자리에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일도 아니다. 군의 지휘체제나 관료 조직의 혁신 이런 것을 주장하는 말 같습니다. 크렘린 수뇌부로서는 교착 상태를 벗어날 방법을 전혀 모색하지 못하고 있으며 모색할 능력은 한계에 달하고 있다는 게 당연하다. 서방과 우크라이나가 무능과 타락으로 친절하게 우리에게 제공한 기회를 낭비했다. 놓쳐버렸다.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 지금은 사실상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서방과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킬 기회가 있었는데 다 놓치고 수렁에 빠져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는 지금으로서는 이게 전부다. 제가 쓰고 싶은 것, 쓸 수 있는 것, 존경하는 마음으로 나는 편지의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답장을 기다린다는 얘기죠. 2004년 9월 28일. 한마디로 러시아가 수렁에 빠져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전에서 이렇게 수렁에 빠진 푸틴이 궁여지책이라고 할까요? 최근 옛 소련권 정상들을 좀 모아서 새 규합을 해보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8일 1991년 옛 소련의 해체로 독립한 나라들 가운데 러시아의 우호적인 나라들이 있었죠. 이들 국가들이 독립국가연합, 즉 CIS라는 연합체를 결성했는데요. 대표적인 나라가 벨라루스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등 국가죠. 이들 국가 정상들이 모스크바를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푸틴은 옛 소련 시절을 은근히 강조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독립국가연합 CIS, 또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는 지역안보협의체 샹하이 협력기구 SCO 등을 통해서 이른바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를 다급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방 중심 체제 카드를 위해서 우리가 뭉쳐야 한다는 것이죠. 마침 그 자리에 푸틴의 이런 생각에 이념적 기초를 제공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네, 푸틴의 딸랑이, 푸틴의 이념적 브레인으로 알려진 러시아의 극우 사상가 알렉산드르 두긴이라는 인물이죠. 그의 아부성 발언이 화제에 올랐습니다. 네, 7일 0시 그의 텔레그램에 72세 생일을 맞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제정 러시아 황제 짜르에 비유하면서 노골적으로 충성 맹세를 했습니다. 두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정당하다. 러시아 제국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죠. 우크라이나 침공도 러시아 제국 부활의 일부 과정이다. 푸틴은 그래서 러시아 제국 황제 짜르와 같다. 소위 푸티니즘을 만들어낸 두긴입니다. 네, 얼마 전 그의 딸이 승용차 테러로 사망했죠. 두긴도 크림반도 병합 이후 2014년입니다. 암살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크라이나에 염장을 지른 도널드 트럼프 미 대선 후보의 독단적인 발언입니다. 정말 이것이 미국 대통령 후보로서 할 말인지 의심이 갑니다.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조금 포기해야 한다. 이런 발언이죠. 러시아의 영토를 떼줘라. 네. 아니 우크라이나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수십만 명이 죽었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네, 이제 보니 이것은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방안인 것으로 판명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는 실망을 금치 못하는 발언이죠. 여러분, 입장을 바꾸어서 미국이 만약 자국당 내주는 일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네, 대선 기간에 경합주인 펜실베니아를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한 심정으로 터뜨린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이해가 안 되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25일 현지 시간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가진 유세 연설에서도 이런 우크라이나를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도시들이 사라졌고 우리는 평화협상을 거부한 젤렌스키에게 수십억 달러를 주고 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재건할 수 없는 나라가 아니라 파괴된 나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인 종전 방안에 대해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종전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 채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포기하는 조건, 이것을 제시할 것이라고 하는 예측이 분명해졌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